자, 그럼 오늘도 들어가기 앞서서 NBA 들어가기 앞서서 아프리카로 보시게 된 분들은 추천 절차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제에 적은 것처럼 이제 NBA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두세 경기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재 플레이오프 레이스가 많이 남은 팀들, 얘네들은 이렇게 남은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현재 순위 같은 거 이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동부 컨퍼런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시드는 보스턴이 확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러키도 지금 49승으로 굳힐 것 같긴 합니다. 남은 경기 때 쿤보가 못 나오니까 조금 뭐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남은 경기가 오클라호마, 올랜도 이런 두 번의 원정 경기거든요. 사실 미러키가 남은 경기에서 2패를 하는 거를 2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뉴욕 닉스가 혹은 뭐 다른 팀들이 미러키의 자리를 좀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지금 현재 순위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45승으로 그 7위에 위치를 해 있고, 바로 위에 플레이인 탈출권 인디애나랑 올랜도가 46승으로 동률이거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가 남은 두 경기 중에 올랜도전이 있어요.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46승이 되고 올랜도도 46승 35패, 필라델피아랑 이런 그 승률이 동률이 되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최종전은 브루클린이다. 그리고 올랜도의 최종전은 미러키와의 홈경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경기는 일정상으로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인데, 자, 필라델피아가 남은 경기에서 올랜도를 잡으면요 상대 전적에서 필라델피아가 아마 올 시즌 3대 0인가로 우위거든요. 그래서 올랜도를 밑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최소 필라델피아는 올랜도를 잡으면은 최소 6위는 올라갈 수가 있어. 인디애나가 어부지리로 5등을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은 자력으로 플레이인 탈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그 사이에 그래서 어쩌면 5등까지도 가능하고요. 인디애나가 만약에 자빠진다면은. 그리고 저는 뭐 여러 차례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멤피스한테 다소 어려운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역시 미첼이 있든 없든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 동부 컨퍼런스에서 꽤나 할만한 팀이다. 아래 팀들이. 그래갖고 뭐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전부 다 클리블랜드를 사냥하고 싶어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마이애미가 오늘 댈러스한테 패배를 하면서 8위 자리가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이제 시카고를 뒤집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남은 경기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시카고가 자빠져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죠. 시카고가 남은 두 경기를 다 질 것 같진 않아. 왜냐면 내일 또 상대가 시카고 디트로이트거든요. 그리고 서부를 보면은 일단 서부 현재 순위상으로 오늘 덴버가 1위로 올라섰어요. 미네소타를 제압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미네소타나 오클라호마 둘 다 55승이거든요. 남은 경기에서 혹시라도 덴버가 1패를 한다.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덴버는요 미네소타 상대로는 그 타이브레이커가 2대2야. 나쁘지 않은데, 근데 오클라호마한테는 타이브레이커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 덴버가 1패를 한다면은 오클라호마가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서부의 이 순위 싸움은 끝나지가 않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4등이랑 5등 클리퍼스랑 댈러스는 이미 자리가 확정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난 5년 동안 서부 플레이오프에서 3번이나 1라운드에서 만난다. 참 기구하죠. 그때마다 어지간해서는 클리퍼스가 많이 이겼는데 댈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이 안정화돼 있고 수비적으로도 강해진 만큼 한번 클리퍼스를 사냥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 차례 최근 모습들 봤을 때는 클리퍼스가 다소간에 서부에서는 좀 쉬운 상대에 속하는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 6위 자리, 플레이인 바로 위의 자리, 플레이오프 다이렉트로 진출한 6위 자리, 여기가 참 치열한데 뉴올리언스랑 피닉스의 싸움이죠. 근데 내일 뉴올리언스가 일단은 세크라멘토랑 붙는데, 저는 여러 차례 세크라멘토랑 뉴올리언스의 이런 맞대결 전적도 뉴올리언스가 크게 앞서고 있는 편이고, 세크라멘토 요즘 폼이 좋지가 않다. 지금 플레이인나 여기서 세크라멘토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약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위상으로는 7등 피닉스, 8등 세크, 9등 랄, 10등 골스인데 7, 8, 90등 중에 나는 8등 세크가 제일 약해 보여. 그 정도로 세크라멘토가 나름대로 쉬운 상대인데, 지금 뭐 뉴올리언스가 내일 세크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세크를 잡는다, 어쩌면은 레이커스가 8위로 갈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레이커스는 나름대로 플레이인 탈출은 어렵지만은 이런 홈 어드밴티지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피닉스가요,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 하든, 폴 조지를 전부 빼줬잖아요. 그런 좀 수혜 아닌 수혜를 누렸는데, 사실 피닉스의 남은 경기들 보면은 피닉스가 이제 세크라멘토랑 미네소타 원정 경기가 남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세크라멘토는 지금 현재 약하다, 피닉스가 충분히 꺾을 만한 상대라고 했었고, 미네소타는 이제 만약에 이 덴버가 자빠지지 않으면은 미네소타는 어지간해서는 1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서부는 2위나 3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 플레이인에서 2위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인 그 7등을 만나잖아요. 7등이 지금 7등 후보군이 피닉스, 세크, 레이커스, 골스인데, 사실 뭐 세크라멘토가 아니면은 어디를 만나도 빡셉니다. 뭐 레이커스나 골스 이런 팀들이 올라도 빡센 입장이라서 사실 이 마지막쯤에는 미네소타가 피닉스 상대로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내일 이제 모든 팀들이 15개 팀이 다 경기가 있고, 하루 쉬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5경기가 있어요. 그때 조금 더 드러난 윤곽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피닉스가 조금은 이제 어부지리 일정을 노릴만도 하겠다,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올리언스가 한번 자빠지면은 피닉스가 6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해볼만 하고, 뭐 그리고 레이커스나 골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인 탈출 그건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특히 골스는 뭐 거의 뭐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경기 3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다른 팀들이 무너져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할 만한데, 골스는 어지간해서는 지금 홈 어드밴티 찾기도 어렵죠. 골스는 플레이인 준비해야 되고, 레이커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위 싸움 경우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바로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시작으로 아마 한 5경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경기밖에 없는데, 이 경기는 또 8시 경기니까 오늘 마감 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자, 디트로이트 요즘 보면은 커닝햄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윙자원들 3번 자리에 원래 폰테키오가 주전급인데 트부주가 나오고 있고요. 4번 자리 아웃사르 탐슨이나 스튜어트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에요. 그래서 치메지 매튜, 그 피닉스에서 이제 버려진 친구를 주워서 쓰고 있다.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의 전력이 매우 안 좋죠.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경기 동안, 이거 좀 5경기로 줄여서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길게 잡았을 때, 한 8, 9경기로 잡았을 때는 각종 이제 득점, 야투, 3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부 다 꼴찌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3점슛 같은 게 좀 살아나면서 최근에 필라델피아한테 3점슛 30개 중에 14개 확률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18점차 패배. 브루클린한테도 39개 중에 17개 꽤나 잘 던졌는데 그 경기도 10점 차로 역전패를 당했었죠, 4쿼터에. 그런 식으로 디트로이트는 그냥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 팀인데, 그래도 시카고, 물론 시카고가 지금 8등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시카고도 사실은요, 그냥 9위가 유력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혹시나 아직까지는 시카고가 이 애틀랜타한테 추월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시카고가 주전들을 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가 아주 뭐랄까 이제 플레이인을 준비하면서 주전들한테 휴식을 준다거나 그럴 여력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좀 시카고를 보는 게 맞겠다. 내일 아마 주전들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핸디값이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한테 8.5 정도면은 시카고가 가져갈 만하다고 봐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시카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강강약약팀, 도깨비 팀이다. 강팀은 잘 잡고 약팀한테는 대주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디트로이트가 뭐 이제 홈에서 유종의 미를 홈 관중들 앞에서, 왜냐면 이게 시즌 마지막 홈 경기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 좀 팬들한테 내년 시즌을 기약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객관적인 전력도 시카고가 밀릴 게 없고요. 저는 이 경기는 시카고 쪽을 좋게 보고 있고, 뭐 여러 차례 말했던 것들, 내일 기준점이 218.5인데 요즘 시카고 꽤나 점수가 난다, 그런 얘기들 제가 여러 차례 했었었죠. 직전 뉴욕과의 경기도 117대 128, 245점이 터지는 그런 경기였었고, 뭐 저는 요즘 디트로이트가 뭐 3점도 조금 꽂히고 그냥 오바 쪽 생각해 보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보스턴 대 뉴욕 경기, 이거는 내일 보스턴이 얼마나 많은 선수를 빼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는 굳이 오늘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오바는 괜찮게 봐요. 오바를 보는 거는 뉴욕 닉스가 이제는 아누비가 돌아가도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이 그 맥브라이드를 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득점이나 실점 모두 많아졌다,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면은 단순히 언더게임에서 오버게임을 지향하는 팀으로
좀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근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는 원래 뉴욕 색깔로 돌아가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빡빡한 수비에다가 상대팀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천천히 안정적인 득점 기회를 노리는 완벽한 찬스를 노리는 그런 농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해요. 조금 더 오바지향적인 농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역시 뭐 선수들 몇 명 빠진다고 해가지고 주전들 내일처럼 이렇게 퀘셔너블 걸려있는 주 할러데이, 브라운, 테이텀, 포르징기스 얘네들이 싹 다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점은 할 것 같다. 아무래도 보스턴이 뭐 그런 팀이잖아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요 오바 정도는 괜찮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뉴욕 닉스가 3위 자리 혹은 뭐 그 이상을 위해서 보스턴이 이미 62승으로 2등과의 격차가 월등하고 보스턴은 그냥 남은 경기 뭐 전패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1위는 무조건 확정이니까 보스턴보다는 뉴욕 쪽에 이런 그 뭐랄까 동기부여가 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보스턴 남은 3경기 모두 다 홈경기라 가지고 내일 경기 뭐 딱히 홈관중들 앞에서 출정식 느낌 그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고 저는 뉴욕 닉스 쪽이 조금 더 그 뭐랄까 이제 좀 승리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내일 보스턴이 얼마나 많은 그 선수들이 결장하느냐에 따라 그거로 갈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 정도는 일단은 좀 볼만하다고 보고 뉴욕이 2.5 마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스턴 여러 친구들을 빼줄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와봐야지 알지 이거는. 왜냐면 뉴욕 닉스도 요즘 보면은 그렇게 되게 좀 뭐랄까 크게 끌려가던 경기를 잘 잡기는 하는데 역전까지 하고 잘 쫓아가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대팀과의 격차를 초장부터 벌리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고 저는 일단 오바 정도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 대 휴스턴 뭐 내일 유타는요 섹스턴까지 결장이야. 제가 뭐 여러 차례 유타가 지금 연패 행진을 거듭을 하고 있다. 8일 8위 시즌 이후로 그때 18연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긴 연패 행진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유타가 13연패 중이거든요. 얘네가 홈에서는 지금 7연패 내일도 홈이죠. 그리고 뭐 원정에서는 거의 뭐 지금 몇 패야? 원정에서도 13연패 이런 식으로 정말 거의 뭐 한 40년 만에 가장 긴 연패를 받고 있고 얘네들이 유타가 그래도 종종 홈에서는 이런 압도적인 홈빨 때문에 연패를 잘 안 당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지금 최종 막바지 들어서는 팀에서 가치가 높은 마카넨이나 클락슨, 캐슬러, 콜린스에다가 섹스턴까지 빼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선수들한테 이렇게 정말 많은 선수를 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탱킹을 하고 있는 셈인데 내일 휴스턴을 안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휴스턴도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뭐 남은 경기들이 미련도 없고 그런 편입니다. 또 유타가 내일 이제 마지막 홈 경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마지막 홈 경기라 가지고 좀 경기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근데 얘네가 열심히 할 거였으면은 마카넨, 클락슨, 캐슬러, 섹스턴, 콜린스 얘네들한테 휴식을 안 줬겠죠. 얘네들이 뭐 심각한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얘네들 뛰기 하면서 홈관중들 앞에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좀 아름답게 장식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해볼 만도 한데 결장이 워낙에 많고 반면에 휴스턴은 아직까지는 내일 뭐 앞으로 남은 시즌 마무리를 위해서 좀 기회를 못 봤던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갖고 내일은 저는 휴스턴이 그냥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나. 이 경기를 혹시라도 유타가 가져간다면은 그거는 휴스턴이 이미 시즌이 끝난 관계로 좀 대충 하는 경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일단 휴스턴 좋게 봅니다. 휴스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인 경쟁을 했었고 올랜도를 잡아내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이미 시즌 그 마무리가 딱 된 상태에서도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타보다는 휴스턴을 좋게 볼게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해진 게 보면 유타는 요즘에 223점밖에 안 난다. 근데 휴스턴은 한 238점 정도? 237점 정도 그렇게 나긴 나는데 좀 애매해요. 언더오버는 저는 226.5면은 유타가 일단 의심스럽다. 그래도 섹스턴이 내일 결장하는 친구들 중에 마카넨, 클락슨, 캐슬러, 콜린스는 긴 시간 동안 결장을 했다 하더라도 섹스턴은 요즘에 많이 뛰고 있었는데 그리고 섹스턴이 올 시즌에 3점 슛도 거의 40%가량 넣어주고 전반적으로 야투 효율이 좋아요 섹스턴이. 근데 내일 섹스턴이 빠진다고 하면은 유타가 공격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득점력도 질 때 지더라도 유타가 그래도 100점은 넘는 편인데 어쩌면은 그런 경기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 언더오버는 조금 깨름칙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휴스턴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저는. 포틀 대 골스, 포틀랜드 역시 시즌이 이미 마감된 지가 오래됐고 골든스테이트 뭐 조금 열심히 하면은 어쩌면은 이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홈 어드밴치를 가져가거나 혹은 레이커스를 제끼고
조금 더 뭐 세크라멘토를 만난다든지 그런 상대를 고를 수가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딱히 어렵기도 하고 남은 경기 레이커스가 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도 하고 골든스테이트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좀 아쉽지만 10등 자리가 유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맞대결상으로 포틀랜드한테 골스가 맞대결 5연승 중이라는 거, 그리고 토탈로 보면은 1승 9패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여러 차례 골스가 포틀랜드를 잘 잡아왔다, 그런 건 있습니다. 요즘 포틀랜드가 라인업 보면은 개판이잖아요. 뭐 사이먼스, 브록던, 그랜트, 샤프 이런 팀의 주 득점원들이 빠지는 편인데 그나마 핸더슨이 있긴 하지만은 포틀랜드 최근에 이런 6경기 동안 득점, 야투율, 3점 모두 다 30등, 29등, 29등, 그야말로 공격 지표가 개판입니다. 반대로 골스는 최근 6경기 동안 각종 공격 지표, 특히 야투나 3점 면에서 전체 1등이에요. 이 정도로 골스는 현재 폼이 상당히 좋은 팀에 속하고 포틀랜드는 그렇지 못하다. 골스가 얼마 전에 레이커스와의 중요한 경기도 물론 그날 갈매기가 없긴 했지만은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뭐 포틀랜드는 얼마 전에 뉴올리언스 10점 차로 마해는 안 당하긴 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걱정이야.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좀 꺼름직하긴 한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뉴올이 골스보다는 조금 더 공격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내일도 골스가 마헨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마헨을 하면서 과연 이 포틀이 골스가 마인을 한다면 포틀랜드 상대로 마인을 한다면은 본인들의 득점은 챙겨가면서 포틀랜드는 포틀랜드의 약점 지금 공격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 100점을 그야말로 못 넘기게 하는 그런 수비를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언더기는 한데 그냥 이 경기 역시 앞선 경기랑 마찬가지로 골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긴 하겠다. 하지만 14.5 적지 않은 핸디값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되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 내일 지금 얘네들이 뉴올이 6등, 세크라멘토가 8등이라서 되게 치열할 만한 매치긴 합니다. 근데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대결을 4번을 했거든요. 이제 12월 달에 2번, 12월 초에 1번 이런 식으로 전반기에 많이 있어. 전반기에 4번 붙었는데 전부 다 뉴올리언스가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 올 시즌에 세크라멘토는 뉴올리언스를 한 번도 못 이겨봤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이 없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력이 꽤나 안정되는 면은 있어요.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전력이 좋아졌다. 그 전에 6경기 동안 1승 5패를 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 피닉스랑 포틀랜드, 특히 피닉스와의 경기, 이 6, 7등 싸움을 두고 참 빡센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하면서 피닉스한테 6위 자리를 뺏어왔죠.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어렵게 얻은 6위 자리를 다시 뺏기고 싶지 않을 거다. 세크라멘토는 그리고 현재 세크라멘토가 이 경기에 승리를 하고 뭐 남은 경기를 전승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뉴올리언스가 또 남은 경기가 골스랑 레이커스 쉽지는 않긴 하지만은 세크라멘토가 3전 전승, 뉴올리언스가 3전 전패?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일단 뭐 물리적으로 6등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고 한 셈이고요. 왜냐면 그야말로 세크라멘토는 전승을 해야 되고 뉴올리언스는 전패를 해야 되는데 3전 전패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상대 전적상으로 세크라멘토가 뉴올리언스한테 올 시즌 4대 0이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을 너무 뒤지고 있어갖고 47승 동률이면 세크라멘토는 때려 죽여도 이 6등 자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내일 경기 사실 뉴올리언스는 절대적으로 6위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입장, 세크라멘토는 끼케야 이제 홈 어드밴티지 혹은 이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입장, 플레인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입장,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을 빼고 봐도 요즘 세크라멘토가 워낙에 안 좋아요.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105대 112 좀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었죠. 또 이날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그 스가도 돌아왔었고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이덥도 돌아오고 스가가 40점을 박는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은 세크라멘토 요즘에 뭐 팍스도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 사보니스 더블을 잘해주는 빅맨이긴 하지만은 한창 사보니스 위주로 이런 트리플 더블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잘 안 돌아간다, 요즘 세크라멘토는. 그리고 올해 식스맨 상이 유력했던 몽크가 빠져 있고요. 히건 머레이 기복이 일단 심해. 해리슨 반즈 무색 무취. 키온 앨리스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세크라멘토 수비적으로 가긴 했지만은 절대적인 세크라멘토의 상승세를 가져오진 못했다. 그런 것들도 얘기할만 하고 저는 일단 뉴올리언스가 1.5프레를 받았다는 게 약간 반갑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요. 저는 그냥 봐도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세크라멘토를 4대 0으로 잡아먹었듯이 뉴올리언스를 좋게 본다. 왜냐면은 사보니스 같이 힘 좋은 빅맨이 이 뉴올리언스의 또 발렌시나스도 힘에서는 안 뒤지거든요. 기술적인 선수한테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사보니스는 엄밀히 말해서는 외곽슛도 없고 3점 옵션도 없는 편이고 케야 이제 미드슛 정도 그런 것만 있는데
힘에서는 발렌시아스가 안 뒤지죠.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뉴올런스가 나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특히 뉴올런스는 이제 플레이오프, 다가오는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전반적인 전력이 좀 돌아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꼬집고 싶어요. 일단 뉴올 쪽에 프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내일 경기 기준점이 218인데 보면은 세크라멘토가 최근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11점, 211.9점, 그리고 뉴올런스는 한 217.8 이 정도여가지고 오바보다는 언더가 가깝기는 하네요. 요즘에 그리고 양팀들 꼬라지 보면은 대부분 오바보다는 언더 게임이 많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하고. 자, 내일 이제 애틀랜타랑 뉴욕 매치 경기가 조금 일찍 합니다. 1시 20분에 하거든요. 근데 내일 애틀랜타는 앨런 위넌스, 작년에도 몇 번 선발로 나오긴 했으나 이 친구가 솔리드한 선발은 아니에요. 원래 어제 선발이었는데 경기가 밀리면서 오늘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호세 퀸타나인데, 퀸타나가 올 시즌 출발도 나쁘진 않아요. 작년에도 많은 이닝을 뛰진 않았으나 3점대 방울, 재작년에도 170이닝 동안 2.84 좋았죠. 퀸타나의 전성기는 옛날에 크리스 세일이랑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뛰던 시절, 거의 한 10년 전쯤인데 그래도 여전히 꽤나 솔리드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퀸타나가요. 근데 하필이면 이 퀸타나가 애틀랜타한테는 조금 약해요. 이제 애틀랜타한테 통산 뭐 2016년, 18년 막 이때 6이닝 4실점, 2.1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엄청 난타당했던 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빼고 보더라도 2022년부터 4패고 5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5.1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애틀랜타 빠따들한테는 좀처럼 힘을 못 썼던 퀸타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애틀랜타 현역으로 애틀랜타에서 뛰고 있는 애들한테 피안 타율이 2할 7푼 6리였었고, 보면은 올랜도 아르시아한테 32타수 4안타로 매우 강했다. 그런 건 있지만은 오즈나한테 22타수 10안타 1홈런도 있고, 뭐 피안 타율이 4할 5푼 5리에요. 그리고 아쿠냐한테도 조금 강했어. 13타수 2안타로 강했으나 뭐 매드 올슨도 2할 2푼 2로 잘 상대를 하긴 했는데, 애덤 듀반한테 8타수 4안타, 8타수 3안타, 오지 알비스한테 10타수 6안타, 해리스한테 9타수 3안타 뭐 이런 식으로 꽤나 얻어맞긴 했습니다. 좀 주력 타자들한테 강했다는 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긴 해요. 오즈나한테 엄청 털렸던 것도 있고, 맞대결 전적상으로 약간 매치가 웃는, 애틀랜타가 웃는 그런 건 있기는 합니다. 내일 좀 선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발 격차가 조금 이제 뉴욕 매치 쪽으로 웃어준다고 하더라도 빠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나는 일단 오바? 간다면 나는 오바일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내일 스쿠발이랑 파블로 로페즈가 붙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블로 로페즈가 마이애미 시절의 실력이 조금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막바지 때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꽤나 괜찮았어요. 직전 경기 클브한테 5.2이닝 3자책 털리긴 했지만은 기복이 있긴 하다. 기복이 있기는 해도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타릭 스쿠발, 디트로이트의 여러 연구한 선발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선발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2.9인데 오클랜드한테 6.1이닝 4실점, 조금 이제 이닝 욕심내다가 승계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갔다가 털렸던 거,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나 여전히 저는 꽤나 솔리드하다고 본다.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 쪽 보이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디트로이트의 승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가면은 되지 않을까? 뭐 디트로이트 승이나 다 언더나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죠. 단순히 그냥 미네소타의 빠따가 요즘 워낙 별로여가지고 가는 셈인데, 지금 미네소타 5경기 동안 7안타, 2안타, 3안타, 6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최근 5경기 타율 1할 높은 6리에요. 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그렇다고 디트로이트 빠따가 압도적으로 센 것도 아니고 어렵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프레디 페랄타. 닉 마르티네즈가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올 시즌 원래 좀 옛날 텍사스 시절 제외하면은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진 지가 오래됐었고, 신시내티가 주석 쓰고 있긴 하나 직전 경기 5이닝 5실점, 첫 경기 때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프레디 페랄타, 이제 뭐 우드러프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리고 코빈 번즈도 팀을 떠난 입장에서 프레디 페랄타가 미러키 1선발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6이닝 실점, 5.2이닝 3실점, 시즌 2경기 동안은 괜찮았던 편이고, 그나마 미러키의 미들맨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은 이 경기가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건데, 프레디 페랄타는 통산 신시내티 상대로
ERG 푼 1위로 꽤나 잘하긴 했어요. 이것도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프레디 페라타가 신시내티 빠따들 상대로 어땠냐 이런 건데 타석상으로 46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표본이 적은 편인데 그래도 프레디 페라타는 신시내티의 현역 타자들한테 피안타 1할 5푼 굉장히 강했습니다. 인디애한테 12타수 2안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타일러 스티븐슨한테 조금 6타수 2안타로 많이 맞긴 했지만 그 밖에 타자들 특히 신시내티의 이제 그 괴물 엘리 델라크루즈를 5타수 무안타로 제압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스티어 같은 애들 3타수 무안타 루크 마일리 뭐 2타수 무안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신시내티 빠따들 상대를 잘했던 이런 그 프레디 페라타여가지고 저는 내일도 선발의 우위라든지 요즘 뭐 빠따 분위기 이런 것들 상으로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저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보고 있다. 미러키 배당도 나쁘지가 않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통산 이 프레디 페라타는 최근 10경기 동안 미러키 상대로 2.72 아주 좋은 편이고 그리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쉽지 않은 원정에서도 9경기 동안 2.85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켄자 대 휴스턴 브래디 싱어랑 헌터 브라운이 붙는데 브래디 싱어는 사실 지금 활약은 나쁘지 않아요. 브래디 싱어가 올 시즌 2번의 등판 동안 7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재작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작년에는 브래디 싱어가 153이닝 동안 3.23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켄자의 그야말로 에이스였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부진했었죠. 얘가 뭐 재작년의 모습이 어디 갔냐 했다시피 작년에 너무 못했는데 올 시즌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0.68 두 경기 0.68로 상당히 좋은데 이제 조금 걸리는 거는 브래디 싱어는 통상 휴스턴한테 그 3번 붙어가지고 6.2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총 5.40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인데 근데 일단 헌터 브라운이 얘도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재작년에 일단 조금 나왔지만 괜찮았었고 작년 초반에 조금 잘했어.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었는데 점차 시즌을 거듭할수록 제자리를 찾아갔다. 결국 시즌은 5점대가 조금 안 되는 4.98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올 시즌 출발도 좋지가 않죠. 4이닝 2실점, 3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많은 이닝을 먹지도 못했고 좋지가 않다. 지금 휴스턴이 안 그래도 선발이 모자란 상황인데 헌터 브라운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캔자스시티가 올 시즌을 앞두고 이런 전력 보강을 많이 했다. 그래갖고 올 시즌 비로소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캔자를 계속해서 프렌을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어제도 캔자 프렌을 봤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승까지도 노릴만 했다. 워낙에 그 선발 투수 이점이 있다고 봤어가지고 오늘 브래디 싱어 사실 작년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리스크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켄자 프렌 그 정도는 갈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턴 대 볼티모어 게럿 휘틀록 대 그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경기인데 원래는 휘틀록이 썩 볼만한 선발이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두 경기 동안 5이닝 실점 4.1이닝 무실점 2이닝이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실점 적게 했다. 그런 거는 칭찬할 만해. 근데 또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제가 작년에 전반기 때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7점대 방울 정말 못했다고 했는데 후반기 때 2점대 방울 보여줬었던 그 기간 동안 진짜 탄탄한 모습 우리가 기대하던 지금 볼티모어에서 가장 구위가 좋은 유망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초반에도 6이닝 실점 6.1이닝 2실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볼티에서 좀 가장 믿을만한 선발 자원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일단은 볼티 쪽을 좋게 보긴 할 것 같은데 언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이거는 좀 보스턴이 홈이라는 점 홈에서는 보스턴이 또 빠따가 작년에 홈이랑 원정 빠따 편차가 엄청나게 컸었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볼티모어와의 2연전 동안 홈에서는 썩 좋은 타격을 못하고 있긴 한데 글쎄 보스턴이 이대로 수입을 당할까? 그냥 그런 생각을 있는 홈에서 수입을 당할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저는 일단은 선발 우위 같은 거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쪽 볼티 쪽을 좋게 보고 조금 욕심낸다면 언더도 가보고 싶긴 한데 그냥 그거보다는 볼티 빠따가 휘틀로그한테 한번 참교육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일단 밀란이랑 로마인데 세리에에서 일단 지금 현재 순위 차이도 많이 납니다. 밀란은 지금 2등, 로마는 5등인데 지금 로마가 볼로냐의 자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4위 자리를 추격하고 있지만은 올 시즌에 뭐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조금 나아졌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원정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따가 조금 보도록 하고 예상 선발 명단입니다. 이거는요. 보면은 밀란은 4-2, 3-1로 운용을 하게 될 거다. 최전방에 지루, 레앙, 로프터스 치크, 퓰리시치 그리고 후방에 린데르스, 베나세르. 전체적으로 밀란은 거의 뭐 풀라인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게 이제 센터백. 글쎄 말릭 차오랑 가비아
둘 다에 뭐 쓸 수는 있지만은 뭐 토모리라든지 칼룰루 이런 친구들이 못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수비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로마 같은 경우는 디발라, 루카쿠, 엘샤라비 다 나오고 펠레그니, 파레데스, 크리스탄테 뭐 중원에 사실 파레데스가 뭐 볼 배급이나 이런 거 좋은 건 맞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뭐 잘하긴 하는데 난 로마에서 정규 레귤러급 자원이라고 생각은 안 해 사실은. 후반 스몰링이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 스몰링이 지금 조금 밀린 양상이긴 했거든요. 로마도 밀란이랑 같이 후방이 약간 아쉬워. 사이드에 스피나졸라, 첼리크, 특히 이 스피나졸라 같은 경우는 분명 유로 2020에서도 이탈리아의 거의 뭐 에이스 같은 그런 윙백이었는데 그 이후로는요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중용받지 못했었죠. 저는 스피나졸라의 폼이 요즘도 썩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안 돼가지고 오늘 뭐 밀란이나 로마나 아주 100% 전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풀전력에 가까운 건 밀란 쪽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밀란인데요. 밀란 최근 폼 보면은 일단은 모든 대회 7연승 중이죠.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로파 이때는 그 16강전에서 슬라비아 프라하 선수들이 그 1, 2차전 모두 다 30분도 전에 퇴장당하는 그런 좀 행운이 따랐었고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상대들 피오렌티나라든지 이런 팀들 상대로 전부 다 승리는 거둬왔어요. 밀란의 요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런 것들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사실 밀란은 여기쯤부터 계속 좋았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중간중간에 아탈란타한테 한번 접히고 몬자한테도 한번 잡히고 렌한테 패배한 거는 이거는 좀 이제 기본적으로 1차전을 대승을 했기 때문에 썩 그렇게 큰 상관없는 경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밀란의 폼은 꽤나 괜찮은 편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고 근데 로마는요 얘네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큽니다. 일단 원정인데 지금 원정에서 보시다시피 꽤나 좋은 구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좀 승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못 챙기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유벤투스, 볼로냐, 라치오, 밀란한테 또 이렇게 1월 달에 한번 패한 적도 있었고 근데 또 로마가 홈에서는 괜찮거든. 근데 오늘은 원정이라는 게 좀 걸려. 최근에 홈에서는 이래요. 홈에서는 진짜 워낙 잘하고 있는 로마인데 요즘 원정은 신통치 않다는 거. 뭐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전체적으로 로마가 좋아진 건 맞지만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전력 차이도 조금은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이런 것도 맞대결도 보면은 밀란이 홈에서는 로마한테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왼쪽이 이제 밀란의 홈이죠. 밀란 홈 기준으로 승리, 무승부, 승리, 무승부, 승리, 그리고 2017년에 한창 이제 밀란은 좀 암흑기 때 이때는 뭐 로마도 암흑기긴 했지만은 이때 밀란이 패배한 거 말고는 그 이후로 홈에서는 로마한테 진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꼬집을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래서 최대 로마는 무승부 근데 뭐 지금 현재 전력이나 최근 분위기 차이 홈이나 원정 편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밀란이 정배를 받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근데 또 밀란의 일반승 배당이 1.7도 안 된다. 사실 그렇게 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저라면은 그냥 이 경기는 고배당 노릴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고배당 간다는 건 아무래도 무승부도 노릴만하고 꽤나 여태 양팀 맞대결도 무승부가 많았고 사실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로 로마도 그렇게 막 무력하게 질만한 게임은 아니다. 그런 것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뭐 밀란 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햄무라든지 마헨 둘 다 3배가 넘거든요. 그냥 그런 거 선택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두 팀 중에 그래도 유력한 팀이라면 저는 밀란을 꼽거든요. 로마보다는 밀란이 지금 유로파 4강권에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고 양팀 다 뭐 사실 밀란은요 지금 리그에서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확보가 됐고 거의 우승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죠. 인터밀란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 좀 더 애를 쏟아야 되는 입장 그건 로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난 밀란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여. 뭐 무승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라면은 좀 밀란의 일반승보다는 좀 더 도전하는 입장 마헨이나 뭐 햄무 이런 거 갈 텐데 솔직히 뭐를 가도 이 경기는 까다로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긴 합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뭐 리버풀 대 아탈란타인데 얘네들이 2020년쯤에 그때 한창 이제 리버풀이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그 이후에 아탈란타도 그리고 막 그 공격 축구 바탕으로 되게 올라왔을 때 챔스까지 올라가고 그때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원정 팀들이 승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아탈란타 원정 5대 0으로 부수고 이게 전부 다 조별리그였어요 이때. 그 다음에 또 아탈란타가 리버풀 원정 가가지고 저력을 보여주던 이런 경기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오늘 리버풀의 홈이라는 점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죠. 왜냐면 뭐 리버풀은 홈에서는 거의 무적급 팀이니까. 최근 리버풀이 홈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글쎄 나는 그냥 이거는 체급차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탈란타가 지금도 한창 때만큼 공격 축구를 하진 않지만은 좋은 축구를 하는 건 맞거든요. 그건 맞는데 최근에 칼리아리한테도 맥없이 지고 피오렌티나한테 쥐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나폴리도 부수고 뭐 여러 좀 어려운 일정들 속에서 밀란, 인테르, 볼로냐, 그 다음에 유로파 두 경기 스포르팅 중간에 유벤투스 만나고 나폴리 만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정들을 가져갔던 건 맞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 칼리아리전은 아탈란타가 잡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탈란타가 이날 경기 이후로 주말 경기 이후로 주중에 리버풀을 상대해야 되는 유로파 일정이 있었고 이제 좀 힘들어지는 일정이 또 시작되는데 칼리아리전은 조금 아탈란타가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조차 잡지 못했었거든요. 이것은 곧 요즘 아탈란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버풀을 좋게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 경기도 리버풀의 일반 승배나 1.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바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바가 또 기준점이 3.5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히 이 경기도 맛있지는 않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싶네. 저라면은 리버풀의 마헨이라든지 오바 이런 것들을 노릴 텐데 아무래도 그리고 리버풀도 조금 그 유로파에서는 좀 선수단에 약간 좀 힘을 빼는 모양새가 있기는 하죠. 그런 편이어서 오늘도 이제 리버풀이 슬슬 8강, 유로파 8강이면은 어느 정도 전력을 투입을 할 만하다. 하지만 리버풀 역시 지금 리그 레이스가 워낙에 빡센 상황이고 여기 경기에 막 주전들을 대거 투입해야 할 그런 당위성은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예측이 쉽지는 않다. 그냥 딱히 뭐 지금 뭐 핸디라든지 오바라든지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저는 오늘 그냥 만약에 축구 간다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리버풀의 마헨이나 오바 둘 중에 골라서 갈 것 같고 소액으로 임할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음으로는 이제 레버쿠젠 얘기해야 되는데 볼 거 없죠. 그냥 단순히 레버쿠젠의 올 시즌 무패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게 과연 오늘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경기에 깨질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물론 이 레버쿠젠이 요즘 보면은 한때 이제 잘 나갔을 때보다는 그 극장골이 많은 게 이런 경기를 보면 호펜하이전 보면은 진짜 다 지일 것 같은 경기를 88분에 동점 90분에 역전 이런 식으로 요즘 레버쿠젠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극장골이 정말 많아요. 90분 넘어서 들어가는 것들. 이때 유로파에서도 카라바흐한테 홈에서 질 뻔하다가 90분에 두 골 넣어갖고 이제 추가 시간에 두 골 넣어가지고 3대2로 승리하기도 하고 되게 타이트한 경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냥 그래서 한창 시즌 초반에 레버쿠젠이 무난하게 상대를 패던 그런 그림들이 요즘에 많이 넣긴 하거든요. 단순하게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웨스트햄은 제가 아까 뭐 여러 결장도 있다고 했었고 뭐 보엔이라든지 뭐 아레올라 골키퍼라든지 여러 결장 선수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냥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갈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레버쿠젠은 이미 리그 레이스는 거의 우승이 반확정적이기 때문에 유로파 더블도 한번 노릴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경기에 레버쿠젠이 좀 질 가능성 그거는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또 뭐 일반선 배당 같은 게 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경기도 별로 맛은 없어요.